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9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회견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안 했습니다만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나? 그러면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면 과거에는 그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죽창가를 올려가면서 소위 친일 반일 프레임을 만들 때의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하지 않던데 저는 사실은 재작년 8월 1일에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 한일 관계 그리고 1965년 한일 협정의 취지,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지금 외교부의 전신이죠. 외무부를 취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65년 한일협정이라는 것이 과연 뭐다 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협상에 참여했던 외교관들로부터 다 들었던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가 있다. 그거는 국익과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관련해서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가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처음 유튜브를 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여권 사람들이 당시에 얘기하던 대로 당신 친일 아니야? 이런 프레임에 말릴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이라기보다는 당시 참여했던 우리나라 외교관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돌고 돌아서 어제 신년회견은 거기로 돌아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문 대통령은 그동안에 어떻게 변했고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첫 통화를 합니다. 여기서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와 합의한 게 있었죠. 그게 위안부 합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통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수용 못하는 합의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합의를 얘기한 겁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해서 그 합의를 거의 무효할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 3개월 뒤에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원칙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했습니다. 이 얘기는 1965년 한일협정까지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당연히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해 말에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여기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 2015년 합의를 거의 무효화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2015년 합의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이 합의로 이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뭔 소리냐, 그거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뒤에 신년회견 똑같은 입장이었죠. 진실과 정의가 해결 원칙이다.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한일 갈등이 이때부터 가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슬슬 한일 간의 어떤 경제 제재, 이게 잉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여야 5당 대표, 이때는 이미 이제 경제 제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지소미아 파기 얘기가 오가고 이랬던 때입니다. 여야 5당 대표회동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같이 잘못된 합의는 안 된다. 그리고서 이제 작년 1월 신년회견에서 또다시 피해자 동의 없는 합의는 문제가 있다.
위안부 합의 때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8월 위안부 기림의 날이라는 거기에 축사를 통해서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해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년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작년 8월 위안부 기림의 날 축사 때까지만 해도 기조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신년회에서는 2015년도 양국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합의가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이번에 이제 이게 배상하라고 그 법원 판결이 최근에 있었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각각 1억 원씩 일본 기업이,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 이런 우리 정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일 간 합의를 해나가겠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 이거는 뭐 그 기존 일치하는데, 문제는 2015년 합의가 공식 합의라는 걸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죠.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에 뭐 죽창가 같은 걸 뭐 링크하고 뭐 막 이러면서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해서 뭐 심지어는 뭐 토착 외구 세력이니 이런 얘기가 막 국민의힘이나 또는 뭐 일본 정부를 조금이라도, 또는 1965년 한일 합의의 중요성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강조하는 사람들한테는 토착 외구라고 낙인 찍고 막 이랬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다음에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아니, 과거에 잘못됐다, 진실과 정의가 해법이 원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바로 그 문 대통령이 맞는가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요걸 주목한 곳이 경향신문이더군요. 그래서 경향신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미대화 재개구상 실현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기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경향신문이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 그동안 2015년 합의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1965년 한일협정까지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여권, 이것은요 저는 선거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 이걸 의식해서 친일 반일 프레임을 만들고 국민의힘을 친일 세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1야당이죠, 당시 자유한국당, 여기를 친일 세력으로 몰아쳐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그러면서 반일 프레임을 몰고 가서 선거에서 승리를 하겠다. 저는 이런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이걸 이제 뭐 드라이브를 가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결국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뭐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고, 그 후에 많은 네티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국민의힘은 친일 세력, 뭐 토착외구 세력, 뭐 이렇게 몰아가는데 이거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다. 그러면서 그때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얘기를 아마 어마어마하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문 대통령이, 자, 지금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했는데, 자, 정치적으로 이제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국 규모 선거가 아니니까, 그러면 내년 대선에서 한 번 더 이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기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한일 문제를 이런 식으로 경색 국면으로 가져가는 데에 대한 국제적 동의가 저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계속해서 한일 간에, 왜냐면 미중 간에 갈등이 있는데 한일 간에도 갈등이 있으면 한미일 이 삼각공조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그것까지도 무시해가면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멀리 해오고 과거 합의를 부정해왔는데,
이게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 때문에 유턴을 갑자기 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한일 관계가 이제 그동안의 경제 제재 뭐 이거 쭉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이제는 그 피해 내지는 부작용이 생길 때가 됐습니다. 그 부작용이 지금 언론에서 별로 주목을 못하고 있지만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작용이 우리 정부, 물론 일본 정부도 피해가 있겠지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 산업에 일본을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 기억나실 겁니다. 자, 소재, 부품, 장비 이걸로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적어도 20년 이상은 걸린다는 게 기업의 입장입니다. 이 기업의 입장을 무시해가면서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월할 수 있다,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입장에서 지금 유턴을 해버렸거든요. 그거는 바로 소재, 부품, 장비 이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경제적 갈등, 여기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 숙제를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결국 유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아닌가. 참 무능과 무지의 산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과 갈등을 계속해서 유지해온 데에 대한 대가가 너무 심각한 것 아니냐 하는 것들이 지금 외교부나 이런 그 여권 일각에서 자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렇게 된 것이 잘 됐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언한 거, 이제야말로 한일 관계의 현 주소를 제대로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면 과거 선거에 이용하고 정치에 이용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은 없느냐. 이렇게 되면요, 일본 정부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일본 정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랬는지 뻔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2015년 합의를 전제로 해서 좀 보완하는 개념으로 만약 가져갔다면 국내 정치적으로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야당을 몰아세우지는 못할지언정,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다 부정하고 갔다가 지금 와서 이제 뭐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는 둥, 뭐 2015년 합의가 뭐 국가 간의 공식 합의라는 둥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일본 정부로서는 그동안에 엎질러 놓은 물들 다 쓸어 담아라, 우리 정부가 쓸어 담아야죠, 이 문제. 그러면 그 쓸어 담으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국가적 경비,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러면 그동안에 몰랐느냐?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알고서 바로 정치적 이용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한일 관계 설계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된다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어제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한일 관계의 현실을 전 직시한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 과거의 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이 갑자기 그냥 아무도 모르게 유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철저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 요 몇 년, 요 4년, 뭐 앞으로 뭐 5월이 돼야 4년이긴 합니다만은 요 4년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이 갑자기 유턴해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일본이 어리둥절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래도 한 4년 가까이 만에 그 현 주소를 제대로 찾은 것이 다행이지만 만시지탄이지만, 이것이 그냥 이거 말 바꾼 거 아니다 라고 또 뭐 이렇게 자꾸 주장을 고집을 부리다 보면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한일 관계의 그 현실, 기조,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고 아주 상세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설계하지 않으면 또다시 일본에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입장을 갑자기 바꾼 거니까. 뭐 중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제가 아까 쭉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게 아닌 무엇인가가 또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그 정치적 이용 부분에 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한일 관계가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일본의 그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은 이 부분에 관해서 입장을 안 바꿨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거의 한 130도쯤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본의 청구서가 더 커지겠죠. 과거에 대한 청구서가 커질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잘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든 간에 그렇게 하려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잘못되어 온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